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한국TV 여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대선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죠? 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3일입니다. 오늘은. 네, 정말 많은 토론들이 오가고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이 선전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여러 당의 청년 정책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이 딱히 그냥 일자리 정책으로 나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런 정당들은 소위 좌파 정당이라고 하죠. 예스. 상당히 많은 이른바 퍼주기식 공약들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정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이게 대기업 청년들과 간극을 메우기 위해 월 50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 원을 준다. 이 아이고. 얘긴데. 1인당. 네. 2년 동안. 2년 동안 1인당 1,200만 원. 네. 그리고 구직 청년들한테는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준다. 아, 제 주변에 지금 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지금 있죠. 네, 직장을 잃고 놀고 있는 분들이 마음 있는데. 아프게. 네. 제가 전화를 하면 맨날 집이지 이래요. 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분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그 구조적 실업을 했는데 음. 한시적인 실업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나 놀고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러다 평생 놀까봐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돈을 줘요. 노는 게 얼마나 좋아. 취직을 안 하죠. 네. 취직을 포기합니다, 사실. 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일자리를 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근로 의욕을 높여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청년들의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이 논란이 재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어진 거예요. 재작년이겠군요. 2014년이니까 이른바 청년 수당이다 아니면 생활임금제다 해서 한 달에 200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준다는. 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당장 50만 원 지어주면 뭐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쵸. 뭐 혼자서 50만 원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청년 수당 한참 논란될 때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아니 청년들이 너무 희망이 없어가지고 월에 20이든 30이든 쥐어주면은 이걸로 뭔가 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중고나라의 상품권이 올라왔죠. 이게 상품권 네. 깡이 생겼죠. 근데 이 이재명 시장의 말이 사실은 사람의 인성, 본성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못 파악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표를 줄 거라는 확신을 파악을 정확히 하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그 성남시에서 뭐 그 상품권으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시작이 터졌던 거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월 50.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럼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타 지역이나 네. 타 지역 사람도 못 받아요.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지하철을 가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기숙사 같은 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에 한해서 그 2인 1실로 이제 운영하는 거를 거의 이제 무료로 제공하다시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는 서울시에 있는 대학을 안 다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 못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오는 차별은 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항상 평등을 말하지만 평등 이야기하는 차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예요. 누구나 만 25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이면 다 되는데 근데 서울시의 청년 수당은 더 웃긴 게 활동 계획서를 써야 돼요. 사업 기획을 해가지고 이게 서울시의 시책과 맞으면은 월 5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원순 퀴즈 양성과 다름없는 서울시 시책이라니. 더 악질적인 거예요. 나는 서울시에 뭐 별을 심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거겠네요. 저도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좌파 대학생 단체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가장 취직하기 좋은 곳이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그 사회적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 청년 수당, 그 마을 공동체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서로 오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루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당 정책이 지금 이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첫 번째나 두 번째 대선 토론회 때 중년들 청년수당 주실 겁니까? 이랬잖아요. 청년 수당 안 줍니다. 청년 근데-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그쵸. 이런 뭐 말을. 분돈 주는 거 말고 일자리를 줘야죠라고 했는데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얘기를 본인이 한 거거든요 지금. 수당이 본인들에게는 표밭이니까. 네, 지금 공약 순위 5위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뭐 구직 촉진 수당 도입 해가지고 또 돈 주겠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해 준다고 해서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뭐 돈을 또 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정책 같은 경우 또 안철수 후보의 정책 아까 얘기했던 거 두 개를 종합해 보면은 아니 청년 정책인지 장애인 정책인지 전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은 근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뭐 이런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청년이 장애인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 정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국민의당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대상으로 그렇게 퍼주겠다는 거였는데 이 더민주나 정의당은 50% 있고요. 다 퍼주겠다는 거예요. 대응해서 공덕 가는 길에 공사당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 이런 글 써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화낸 거였는데 맞아요. 대한민국이 버린 청년, 청년이 버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방금 이성은 기자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좌파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맨날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를 해요. 하는 말이 너희들이 힘들게 못 살고 있는 거는 너희 탓이 아니야. 이 대한민국이 썩고 잘못된 탓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것을 받을 가치가 있고 요구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이 저는 청년이면 오히려 자존심 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가 썩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1950년대를 돌이켜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썩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는 국가가 어떻게 해줬나요? 썩었으니까 너네들이 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 지금 여력이 안 되죠. 2017년에 썩은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OECD 국가 10위권에 국방력 6위권 국가 그 나라가 지금 썩었다고 할 수 있나? 국민소득 27,000불, 1인당 GDP가 27,000불이 되는 나라가 과연 뭐 청년들이 지금 흑수저, 금수저 논쟁에서 무슨 굶어 죽는 친구들이 나오고 다 스마트폰 아니고 피처폰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 웃긴 게 이게 스마트폰이 대부분이 그냥 이거를 한 번에 사면은 100만 원을 호가하잖아요. 그렇죠. 호가합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폰으로 헬조선이니 수저계급론이니 하는 담론들을 공유하면서 네. 우리 힘들어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이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사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나라를 썩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 윗선에서 이제 사실상 만들어내지는 담론들을 청년들이 이제 뭐 퍼날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좌파들의 핵심은 항상 환상을 만드는 겁니다. 환상. 유토피아, 완벽한 평등이 있는 세상, 청년은 100% 취업하는 세상, 뭐 모든 것들을 환상을 만들어 놓고 이 완벽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우리나라는 썩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인식을 이렇게 새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약간의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 청년이라면은 사실은 이건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 맞습니다. 정책들이에요. 그렇죠. 청년이 장애인도 아니고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약자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건강하고 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할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절대 뭐 앉아서 던져주는 푼돈에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취업하는 그런 시장을 바라다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이제 3, 4학년 대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취업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뭐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아니면 거기서 정보도 다 뿌려줘요. 어떤 기업에서 뭐가 떴다라는 정보도 다 뿌려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마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취직하는 게 전에 어떤 인터뷰로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던데 본인이 취업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확인을 못하겠고 본인이 어떤 직무를 잘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친구들은 애초부터 취직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본인에 맞는 전공을 본인이 만약에 찾았다라고 치면은 열심히 그 해당 전공을 공부를 하고 본인이 어떤 직무에 맞는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보고 4학년 취업할 때 다 돼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어떤 기업에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어렵다라고 투정 부리는 건 진짜 말 그대로 투정이잖아요. 네. 그런 투정 부린 사람들한테 이런 공약으로 무언가를 지어주겠다? 그런 거는 조금은 정말 현심성 양심 공약이 되는 없는 거죠. 거고. 네. 그렇죠. 그 임마누엘 페트라이시라는 그 경희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미국인입니다만은 한국어로 원고를 쓰는 한국 사회에 완전 적응이 된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신들이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고 각 세계의 각 국가들은 한국에게 선진국의 역할을 요구한다. 근데 한국인들은 이미 본인들이 선진국의 국민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선진국의 역할을 하기를 지금 요구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시네요. 네, 맞아. 미국, 뭐 유럽, 뭐 일부 그런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들은 무슨 뭐 환상의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도 다 고충이 있거든요. 근데 조심합니다. 마치 그 나라들은 뭐 천국인 것 마냥 일을 안 해도 그 꿀이 막 입에 떨어지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의 분들은 면세점 가면 초콜릿 산다고 하잖아요. 네. 초콜릿이 워낙 비싼 사치제여서 그러니까 세금을 막 때리는 거야 초콜릿 사는데. 그리고 다 비싸요. 네, 자동차 유류세, 자동차 그 유지 이용비 엄청 세기 때문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네. 이게 참 속 터지는 겁니다. 청년에게 무언가를 주겠다, 어떠한 층에게 무언가를 더 주겠다. 그럼 그 재원을 언제나 우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과 우리가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선 공약들 중에서 후보들 다 봐보시면 다 그냥 그런 재원에 대한 이런 걱정 없이 다 먼저 주겠다라는 말만 5명의 주요 후보 중에서 4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은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보면은 정의당은 뭐 지난 총선에서도 뭐 월급을 뭐 3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최저 월급이 300만 원. 그 물가는 뭐 가만히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심상정 후보가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걸 도입하겠다. 그래가지고 상속 증여세가 약 5조 원인데 20살한테 이걸 주겠다는데 거기서 실질적 상속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뜯어다가 20살 되는 청년들한테 사회에서 주겠다는 말입니다. 네. 말이 참나. 자 그러면은 20살이 됐어요. 이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딱 돈이 떨어져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런 공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자립성을 길러줘야지. 근데 이런 거를 막 돈을 막 퍼주면은 5조 원을 20세 되는 친구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런 그 공약을 내보내는 정치인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의 미래가 되는 청년 세대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말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갈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의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한테 남 탓하는 것,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게으른 국민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존경하는 롤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만 거의 뭐 처음일 거예요 아마 대통령 네, 그 후보 토론 나와서. 네. 박정희 대통령은 5대에서 9대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 5번의 취임사를 했어요. 5번의 취임사를 했는데 그 5번의 취임사를 보면은 뭐 해주겠다라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 해보자. 그렇죠. 우린 노예 근성을 할수 타파해야 있다. 된다. 네.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하자. 네,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민족적 뭐 결단으로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해보자라는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분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지금 후보들은 뭐 국민들이 뭐 힘드시죠. 청년들 뭐 이런 나라 뭐 촛불이 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점철되는데 이건 정말 국민 기만이자 오히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대한민국이 뭐 희망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금 회귀시키는 거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한테 뭐 돈 준다고 하면은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좋죠.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청년들을 장애인 취급하는 건데 장애인 비하 발언이 아니라 장애인들은 근로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부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장애인 복지 정책입니다. 만약 그것조차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들이죠. 근데 이걸 청년들한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 취급을 하는 건데 신체가 부자유하신 분들의 취급을 하는 건데 그것을 좋다고 하고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분을 나빠하셔야 되고 이것을 바꾸자고 우린 청년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이 풀을 청에 그 연자 쓰는 건데 푸른 세대입니다. 청춘이라는 것도 이제 푸른 봄 세대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파릇파릇한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생동감이라면 조금은 비난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 좋은 방향으로 확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기회를 말하고 누가 노력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